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지속될 때 대부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증상만으로는 잘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질환의 차이점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의견 주실 바로선병원 김순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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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로선병원에서 진료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 김순규입니다. 네, 사실 디스크는 좀 익숙한데 척추관 협착증은 저도 그렇고 많이들 낯설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 두 질환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디스크라는 구조물은 뼈와 뼈를 받쳐주는 완충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찢어지거나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협착증은 반대로 조금 광범위한 개념인데 척추의 구조는 척추뼈와 디스크가 있고 여기 뒤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신경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통로가 좁아지는 원인들로는 방금 이야기 나왔던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후관절이나 황색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두꺼워지고 척추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협착증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이 좁은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모두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에서는 어깨, 등, 팔로 신경가지가 뻗어나가고 이 신경들이 눌리면서 목, 어깨, 등 쪽 부위 통증, 그리고 팔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는 문제가 생기면 허리, 엉덩이, 다리 쪽으로 통증, 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두 질환 모두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각각 구체적인 증상이나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럭비공 같이 생긴 디스크는 내부에 젤리 같은 수액과 외부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잘못된 자세나 외상 등에 의해서 섬유륜이 찢어지고 찢어진 부위로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2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서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허리가 꾹 눌리는 것 같은 통증이 있으면서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보통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무지근한 통증이나 뻣뻣함이 나타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와 둔부에 통증이 생기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림감이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와는 반대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게 되고 앉거나 허리 숙이고 쉬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질환의 원인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각 치료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료는 디스크나 협착증은 초기 치료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우선 영상 검사를 해서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우선 외래에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효과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의 염증 반응들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들은 이런 치료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통 열에 7, 8명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퇴행성, 즉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들거나 치료받는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크게 감압술과 유압술이 있습니다. 신경 구멍이 좁아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좁아진 구멍을 넓히는 걸 신경 감압술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절개 범위도 작고 손상받는 구조물이 적어서 환자의 빠른 회복에 좋습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의 감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척추와 디스크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퇴행성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엔 척추관 유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좁은 부위에 감압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유압술이 조금 더 큰 수술로 비춰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척추체관 유압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인가요? 우선 말 그대로 유압, 뼈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척추는 앞뒤 좌우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을 없애고 고정을 시키는 붙이는 수술입니다.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척추뼈가 앞뒤로 많이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후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신경감압술이라고 하는 수술로 인해서 척추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셋째로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재발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제거된 빈 공간에 케이지라는 인공뼈를 채워넣게 됩니다. 이렇게 뼈와 케이지가 붙는 데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안정되게 고정이 안 되고 움직임이 있으면 유압이 안 되겠죠. 이런 움직임을 없애고자 후방에 나사못을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이 척추체관 유압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수술의 효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협착증을 일으키는 주변 구조물을 다 제거하여서 신경 압박하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협착증 부분이 넓지 않고 심하지 않다면 신경 감압술로도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네. 하지만 유압술을 할 정도로 심한 환자들 중에 너무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많아서 유압술을 하지 못하고 감압술만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림감이나 통증은 수술 전보다는 좋아지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압술 후 몇 년이 지나면은 협착증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 유압술은 수술 부위에 다시 협착증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에 수술을 하는 거니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유압이 되려면 우선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수술한 부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조기를 풀게 되는데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키우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통증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하던 행동들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허리를 구부려 물건 들기, 바닥에 앉기,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하고 앉기. 하지만 이런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은 걷는 운동이나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수영도 처음에는 물속에서 걷는 것, 그 다음에는 자유형, 배영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병 평형은 허리에 무리가 가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척추체관 유압술을 한다고 해서 젊은 상태로 회춘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유압술을 했으니까 40대, 50대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무리하게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많이 눌려서 증상이 심하여 일상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분들께 그 증상을 해결해서 일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했으니 잘 관리하고 평생 아껴가면서 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압술도 만능이 아닙니다. 유압술을 한다고 얻는 게 있으면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히 수술이 두렵고 수술이 안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 신경 손상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여도 회복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감압술과 유압술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수술 방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비교부터 시작해서 협착증 수술인 감압술과 유압술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